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올해 최고의 과학 혁신으로 에이즈 백신을 선정했습니다. 이 백신은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여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00%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공 CCTV를 이용해 불법 현수막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CCTV가 촬영한 현수막 데이터를 학습한 뒤 현수막 설치 위치부터 게시 기간 글자까지 판독해 불법 여부를 가려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져 정부가 통신 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해 커피나 간식을 미리 계산하는 선결제에 이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선결제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의도 일대 개방 화장실 지도도 나오고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천 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다양한 MZ식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때 불치병으로도 여겨졌던 에이즈는 이제는 매일 약을 먹으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마치 독감 주사처럼 반년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에이즈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른바 HIV에 감염되면 매일 2-3알의 알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늘면서 온몸의 면역이 고갈되는 에이즈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레나카파비르는 6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여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HIV 감염을 100% 예방했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다양한 성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99.9%의 예방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That amounted to 100% efficacy, and I have never seen a result like that. 레나카파비르는 사이언스지가 꼽은 올해의 혁신으로 선정됐는데 놀라운 임상시험 결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은 HIV 치료제가 모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레나카파비르는 바이러스를 감싸는 껍질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약물이 껍질에 붙으면 껍질이 납작해지고 바이러스 구조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려고 해도 약물은 더는 새로운 껍질이 형성되지 못하게 막고 그나마 만들어진 껍질에도 기형을 유발합니다. We assumed that the virus didn't go to the trouble of making a conical capsid without using it, and that's turned out to be true. 이번 레나카파비르의 작동 원리를 응용하면 HIV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을 수 있어 그동안 난치성 질환으로 꼽혔던 여러 질병에 효과적인 약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빛을 쬐면 단단해지면서 마치 뼈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상처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젤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 연구진은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선을 이용해 골 재생용 주사형 접착 하이드로젤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젤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빛을 쬐 때 젤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뼈의 주성분인 칼슘과 인이 만들어지고 젤이 단단하게 굳어 뼈처럼 변하는 원리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성능을 시험한 결과 대퇴골에 주입한 젤은 빠르고 정확하게 부착됐고 뼈 재생에 필요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뼈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 재생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체를 사람처럼 인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준모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스스로 물체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인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모델이 라벨 없이도 변환 민감 특징을 학습할 수 있고 탐지 실험에서 정확하게 객체를 분류하며 가장 낮은 오류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보다 최대 42%더 정확해 의료 영상 분석,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를 이해하고 객체를 분류 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공 CCTV를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CCTV 화면에서 현수막을 찾아내고 현수막 안에 글자 영역을 추출한 뒤 이를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수막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현수막들이 화면 안에 일정한 순서로 정렬됩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현수막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공공 CCTV 영상에서 현수막의 위치를 찾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수막의 불법 여부는 설치된 장소와 설치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엔 게시 기간이 15일로 제한됐는데 게시 기간 글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판독이 힘듭니다. 연구진은 현수막에서 글자 영역을 찾아내고 영역 안의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에 더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짜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설치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당이 걸고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 CCTV에서 계속 그 현수막을 탐지하게 되면 중복된 걸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설치된 첫 번째 인식된 날짜로부터 15일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불법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에 적용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시간대별 차량 이동 시간을 알려주는 소요시간 예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기존 예보 서비스가 도로 상황에 따라 지도상의 녹색과 노란색, 빨간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새로 도입된 서비스는 시간대별 이동 예상 시간을 향후 7일까지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구간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동부간선로, 분당수서로, 경부고속도로 등 7개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교량 일부 주요 구간 등 14개 구간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현대통계학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이 올해 과학기술 유공자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 고 신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 소장, 이서구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 원장 등 6명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국내 통계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고 박달조 원장은 냉매와 코딩제를 다양한 불소 화합물을 개발해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고 신문택 박사는 국방과학기술의 기틀 마련과 국방력 강화에 힘썼고 이서구 박사는 세포 신호 전달 기전을 밝혀낸 점을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 행정가인 최영복 박사는 과학기술인 복지와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였고 최남석 박사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에 기여했습니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화학 분야 학술 발전과 연구개발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대한화학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과학 언론인의 연구 발표, 화학 분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과 홍보, 언론계와 화학 분야 과학자의 상호 교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용하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과학기자와 전문 연구자가 긴밀하게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피로 대한화학회장은 화학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검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도 통신 서비스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우선순위 규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발랄한 탄핵 시위 분위기 속에서 기발한 방식으로 집회 독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선 결제 리스트가 인터넷에 공유되는가 하면 온라인 촛불 지도로 저마다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색빛깔, 귀여운 응원봉을 든 집회 인파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자 근처 가게에 커피, 간식 등을 미리 계산해뒀다는 인증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던 내용을 합친 선결제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제보를 모아 가게 리스트와 항목 수량을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운영자는 YTN에 현재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선결제 가게의 매진 여부까지 나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 주변 가게 수십 곳이 선결제 대상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카페에 오면 주라면서 미리 결제하고 간 영수증들입니다. 집회 시작 뒤엔 밀려드는 참석자들로 결제 금액이 금세 동나서 가게에서 사비를 들여 지원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다 얼굴이 빨개져서 추워서 또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입장에선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쌀국수 100그릇을 미리 결제해뒀다고 공지했던 가게도 전날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100그릇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네,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는데 어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의도에 개방 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돼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천 건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각양각색의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의료계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포고령에 담겼던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의학교육 학술단체인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성명을 내고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성이 여전히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복귀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의료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 등 10여 명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간단한 진료와 응급처치, 상비약 지급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지원단은 14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공원 6번 출입구 앞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도 5주간 의료 지원단을 운영했었다며 시민들이 무사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는 당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주한 문제인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 측은 방심위는 권리 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며 우려했습니다.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국책 사업이죠. 계엄 사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업계는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체코 원전 협상단이 방한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협상단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전력 당국과 원전 발주사에서 나와 계약 금액과 조건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체코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원전의 품질 보증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엄 사태가 사업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암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당 반발로 정부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 절반이 날아간 셈인데 잔금 지급 시한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석유공사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업 모두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국책 사업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사업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전국 불안으로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국회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 중장기 정책 수행에 적잖은 난항이 우려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 4천여 채, 정부의 올해 목표치 54만 채의 45.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서울의 인허가는 2만 7천여 채로 목표치의 24.6%에 그쳤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부문에 차질 없는 공급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LH, SH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 허그 등과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를 비롯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착공 또한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증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상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올해 목표랑 14만 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10월경에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국토부가 한두 달 동안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12월 달에 다시 그 인허가를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부가. 하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전국 동요와 향후 예측이 어려운 정부의 상황 속에서 중장기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88 주택 공급 대책 49개 정책 과제 중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등 17개가 법안 재개정을 통해야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모두 8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이제 막 선도지구를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남은 절차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이 길어지면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게 뻔한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트럼프 취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만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to do with
troops in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ariffs. It could have to do with the CHIPS Act. It could have to do with a whole bunch of things. And there's nobody at home in Korea. There's nobody there. 특히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조합은 10% 이상 관세 부과가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대화할 지도자가 없는 혼란이 여름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can go on for a long time. This could go on for months. This could take us into the summer, or longer. And that is just a very bad scenario.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출신인 시드 사일러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또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ve got a new government in Seoul that really is lukewarm to the United States, thinks they should be engaging North Korea. Why are we still there? Again, that's worst case scenario in it.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식물 상태라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내정과 외교 문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한미동맹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건 원치 않는 분쟁에 엮이는 걸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두려움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 증시에 개장종을 올리며 고향인 뉴욕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올해의 인물 선정을 기념해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고향인 뉴욕에 화려하게 복귀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본 적 없는 경제를 일굴 것이라며 미국에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are incentivizing everybody to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We want you back here. Car manufacturers, everybody. 또 세금을 내리고 석유 생산량을 늘려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one product that nobody has really to the extent that we do. It's called oil and gas. 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문가 전망치 0.2%보다 높은 0.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올라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1월 들어 물가 상승률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던 에이즈를 주사만 맞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가 아닌 치료가 가능한 약물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인류가 정복할 수 없던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해결책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아픔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